아직 대법원 판결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법원의 판단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합격한 후 대기업과 보험회사의 사내 변호사로 5년, 대한민국의 최고의 로펌이라고 하는 김앤장에서 10년간의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17년차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제 우리가 많이 논의를 하는데, 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법에 이렇게 정의도 있는데, 이 직장 내 괴롭힘이 근로기준법에 이렇게 정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만 이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의 사실관계와 유사한 일이 발생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떠한 노동청의 보호를 받기는 사실상 힘들어요. 그런데 특수고용직이라고 해가지고 이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진 그런 직종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골프장 캐디,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이들은 이제 특수고용직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도 사실상 좀 보호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노동청은 지금까지도 이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직장 내 괴롭힘의 수범자, 보호를 받는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법원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판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골프장 캐디가 있었는데 이분들을 이제 주의하는 상급자가 있었어요. 근데 상급자가 이 골프장 캐디한테 인격적인 모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살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유족이 이건 직장 내 괴롭힘이다 이러고 이제 사실 노동청에 갔어요. 근데 노동청에서는 사실상 직장 내 괴롭힘은 맞는데 이 법에 의해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가해자와 또 가해자가 속한 회사의 재단이었어요. 학교재단. 이 학교재단은 손해배상을 인정해라, 이런 사례입니다. 그럼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판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이고요. 원고는 유족이고 피고는 C, 이 C는 가해자입니다. 두 번째 피고 학교법인 D는 누구냐면, 이분은 이 C가 속한 그 골프장의 소유자였어요, 회사. 근데 이 판결 선고된 날짜를 보면은 2023년 2월 15일이에요. 최근에 선고된 거죠. 네, 사실관계는 제가 이제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좀 중요한 부분 위주로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학교법인 D는 골프장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피고 C, 이분은 캡틴이라고 불리면서 경기 보조원, 캐디들을 통솔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피해자, 돌아가신 분은 캐디로 일하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원고는 유족이죠. 어머니와 언니였어요. 근데 이 골프장은 어떤 식으로 업무가 진행이 되냐면, 캐디들을 이렇게 통과하는 이 C가 무전을 통해 업무를 지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C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당사자 외에 다른 캐디도 다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캐디들 간에 다툼이 있어가지고 인터넷 게시판에 이제 좀 속상하다는 얘기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또 바로 이렇게 삭제가 됐죠. 이 망인은 뭐 이제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노동청에 이제 진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노동청은 망인은 골프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 진정을 하였지만, 이게 뭐 사실상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니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다고 사료되나, 망인은 캐디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직접 적용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소송을 낸 겁니다. 근데 이 원고들, 유족들의 주장이 뭐냐면, 이 C가 이 전체 캐디들을 총괄하는 권한이 있음을 기화로 자꾸 이 망인을 모욕하고 질책해서 특히 망인의 외모를 비하를 했대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동료 캐디 간의 다툼이 있어서 캐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바로 삭제가 됐고, 인터넷 카페에서 강제로 탈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망인으로서는 그 C가 본인보다 직급도 높고 나이가 많고 또 무엇보다도 캐디들을 통솔하는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억울함이 있었지만 이 C에게 항의하지 못하고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원고들 주장은 망인은 그 피고 법인 그 아까 학교 재단이죠.
거기에서 노무를 제공하니까 근로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용자인 피고 법인은 망인을 보호할 의무를 했는데 보호를 하지 않았다. 그 학교 재단도 같이 피고로 소를 제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약간 여기서 특이한 내용이 나와요. 그 유족 중 한 명이 C, 그 가해자라고 지정된 분 있죠? 통솔하는, 캐디 통솔하는 분. 이분은 모욕죄로 고소를 했어요. 근데 이 경우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좀 유의하실 것이 많은 경우에 이 형사랑 민사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도 유족이 가해자를 모욕죄로 고소를 했고 또 민사를 한 거죠. 근데 어쨌든 형사에서는 불송치 결정, 그러니까 공소권 없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망인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 이런 판단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사실관계 중에는 이 망인이 사실 예전에 이 골프장에서 일을 좀 했었는데 퇴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입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가해자라고 볼 수 있는 C가 좀 많이 도와줬대요. 캐디가 이 C한테 좀 고맙다 이런 얘기도 좀 했다는 그런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그 피고법인 그 학교는 나는 이 망인이 캐디가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채무 불이행 책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이 책임질이 없다 이런 주장을 계속했죠. 이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제 법원의 판단을 보면은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면 그 피해자는 반드시 근로자여야 할 필요는 없다. 이게 사실 노동청과 좀 다른 판단을 한 거죠.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건 손해배상 청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법원은 노동청의 판단과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고 이 직장 내 괴롭힘의 취지를 잘 고려를 한 거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사실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는 이제 소위 뭐 특고라고 하죠.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서 특고라고 저희가 이제 약자로 얘기를 하는데 이 사업주에 대해서 경제적 종속성을 띠고 타인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며 주로 특정한 1인의 사업주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지만 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사업주의 특정한 지시나 지휘, 감독에 구속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노무 제공자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이런 손해배상과 관련해가지고는 이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는 좀 근로자와 사업주의 중간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이제 어떠한 사실관계가 있었냐면은 가해자는 다른 캐디들이 들을 수 있는 무전으로 지시를 하면서 이 망인에게 뚱뚱해서 못 뛰는 게 아니냐, 뛰어 이런 말도 했고요. 뭐 오늘도 진행이 안 됐잖아, 오늘도 또 너냐 이렇게 외모를 비하하거나 공개적으로 망인을 질책하는 발언을 자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무선으로 지시를 하기 때문에 다른 캐디들도 다 들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바로 삭제가 됐고 인터넷 카페에서 강퇴를 시켰어요. 근데 이 캐디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있대요. 어떤 뭐 일정이 있고 언제 누가 어디 가서 뭐를 해라 이런 지시가 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강퇴를 당하면 사실상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얼마 지나서 망인은 그 가해자 피고 C로부터 심한 질책과 모욕적인 발언 등을 듣고 스트레스와 자존감 저하 등을 겪다가 결국 이제 자살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피고 C 가해자는 캐디들을 총괄 관리하는 지휘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망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으므로 뭐 민법 750조에 기한 불법 행위를 부담한다. 이제 이러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얼마의 그 손해배상을 인정을 받았냐면은 액수 자체는 뭐 5억 얼마 이렇게 받았는데요. 이제 이 소극적 손해라는 거는 향후 이 망인이 받을 수 있는 일시 수익 5억 한 800만 원 정도로 판단을 했어요. 근데 또 과실상계가 있는 거죠. 그 우리 민법은 과실상계라고 있어서 상대방의 불법 책임이 인정돼도 또 피해자도 뭔가 잘못한 게 아니냐 그러한 과실을 또 이렇게 상계를 해줘요. 그래서 과실상계를 50%를 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그 원고 A 망인의 어머니입니다. 1억 6천만 원 정도를 이제 보상하고 원고 B는 언니죠. 언니한테는 1,00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인정을 했습니다. 캐디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 저한테 이제 특수고용직에 계신 분들이
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사실 되게 많이 하세요. 뭐 여러 직업이 있는데 보험 설계사 이런 분들도 많이 하시고요. 예컨대 보험 설계사는 사실 독립 사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어떤 사업단이나 이 대리점 소속이 되면은 위에 지시하는 분들이 계세요. 법리적으로는 지시라는 말이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사실상 어떠한 특정한 뭐 임무를 그분을 통해서 이제 부여받거나 그분의 도움이 없으면은 자기 업을 유지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그 위에 계신 분들이 되게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뭐 단톡방 이런 데서 모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억지로 뭐를 시키고 반성문을 제출하고 벌금을 내라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많이 상담을 제가 해봤는데 참 그동안 답답했어요. 법리적으로는 이분들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 단계에서는 사실상 그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을 수는 없어요. 그럼 이게 뭐 손해배상으로 인정이 되겠냐 그랬을 때 그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았는데 이러한 판례가 나와서 향후에는 이 특수고용직에 계신 분들도 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은 어느 정도 인정받을 길이 열린 게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다만 위 판결은 1심 판결이고 아직 대법원 판결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법원의 판단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수고용직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그런 판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사건 수임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카카오 채널 최혜원 변호사를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건 수임이나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카카오 채널 최혜원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연락 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